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한국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수출 규제가 지속될지 여부와 관련주 매매 괜찮을지 요구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야기 들어보고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필수수죠. 포토레지스트, 구라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종을 수출 규제했는데요. 장기화될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고 더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고 향후 투자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죠? 네, 최근 들어 일본 수출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또한 이를 반영하듯 연일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를 의존했던 만큼 탈일본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데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는 NHK 보도도 나온 상태인데요.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전부터 이러한 낌새를 느끼고 사전에 준비했다는 기사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가정이 높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해타산을 맞춰보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이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국의 자존심 문제 그리고 또한 감정도 얽혀있는 문제라서 쉽게 한쪽이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문제가 일시적이기보단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반하는 의견의 전문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최근 11년간 무역을 통해 한국에서 거둔 부가가치 흑자가 약 1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일본이 장기화를 해간다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일본 관련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1월 마이너스 8.4%, 2월 마이너스 1.2%, 3월 마이너스 2.4%, 5월 마이너스 7.8%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한 번도 증가하지 못하면서 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무역 규제는 오히려 일본에서 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던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에 전부 반영이 되었고 국내 증시도 바닥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일본바 악재로 현재 장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증시가 하방에서 지지가 된다면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기보단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지금의 무역 규제는 도리어 일본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기적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양쪽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에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대체제를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를 생산 가능한 국내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1차적으로 시세가 분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재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 나오는 업체들은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대주주 매도가 이슈가 되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기업들은 대주주 매도의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애국주죠. 테마성으로 엮어서 올라간 종목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재주들 그리고
애국주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을 담는 것이 좀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개헌선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 언론의 기류 자체가 일본에 비판적이고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발췌한 기사에 따르면은 한국에 대한 아베의 무역 전쟁은 희망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이제 선거에서 이긴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촉발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거든요. 블룸버그는 또 이제 일본이 첨단 제품의 북한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분쟁에 통상 조치를 악용하고 있다고,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과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지역 안보를 해치는 위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전쟁을 시작했고 선거에서도 이겼으니 먼저 조치를 취하라며 결자 해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를 시사하고 볼턴 보좌관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시점이어서 미국의 이런 여론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이런 여론이라면은 일본 측에서도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한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 시장 약세가 끝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가 다시 고점을 향해 달려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 국산화 종목들에 대해 1차적으로 시세가 분출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나 향후 지속 가능 매출이 나오는 업체들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한일 간 협상이 재차 진행돼서 한국 증시가 다시 고점을 향해 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